은총의 커뮤니티 1. 사모님. 시원하게 내린 비로 등산길은 한결 상쾌했다. 다만 젖은 땅을 밟고 다녀서 그런 것인지 신발에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었다. 지늘기 뭉게 붙은 등산화를 그대로 신고 들어가기가 미안할 것 같았다.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다 청소하는 아줌마라도 만난다면 겸연쩍어질 터였다. 개구멍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기갑은 나무 밑동에 신발을 비벼보았다. 등산화에 붙어있던 덩어리 흙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. 얼마 전 관리소에서는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드나들 수 있었던 개구멍을 버젓한 출입구로 만들어 놓았다. 울타리의 한 동강을 떼어내어 드나드는 공간을 훤하게 넓혔을 뿐 아니라 개구멍이 있는 바닥에 블록까지 깔았다. 하여 그것은 이제 어엿한 쇳문이 되었다. 개구멍으로 드나들 때는 왠지 떨떠란 기분이 들었으나 그것이 정식 출입구로 개통이 된 후에는 떠름한 기분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. 기갑이 흙을 떨어내 보려고 나무둥치에 신발을 좀 더 비비고 있을 때였다. 저편 2층짜리 건물에서 여자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종종 걸음을 치며 다가왔다. 가까이 온 여자는 기갑을 향해 언성부터 높였다. 이봐요. 어째서 나무에다 대고 흙을 떠는 거예요?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? 이것이 되간절 무슨 소리인가 하는 반감이 들면서 기갑은 여자가 교회 건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기했다. 따지고 드는 여자의 얼굴이 앵간찮았다. 기갑은 나무 밑동에서 발을 슬쩍 내려 그 옆에 있던 돌 위로 옮겨 놓았다. 그런 후 떨다 마른 흙을 돌부리에 마저 문질렀다. 왜 계속 흙을 떨어내느냐고요? 아저씨는 자연보호도 몰라요? 자연보호에 대해서라면 기갑도 알고 있었다. 누가 자신의 몸에 이물질을 묻히기라도 한 것처럼 여자는 유난을 떨었다. 나무에 흙 좀 문질렀다고 큰일 납니까? 기갑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다.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아저씨처럼 나무 한 그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심오한 말을 알아나 먹겠어요? 어쨌든 나무에 대고 떨지 말란 말이에요.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나무 한 그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. 제저거리고 있던 여자를 향해 기갑이 토를 달았다. 아줌마는 우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어. 비가 오면 나무에 묻은 흙은 쓸려나갈 것이었다. 나무에 생채기가 난 것이 아니니 나무가 아플 리도 없었다. 나무에 대고 흙을 떠는 행동이
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.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아는 여자라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시비를 걸지 않을 터였다. 내친 김에 기갑은 샘문 앞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을 쏟들였다. 내가 나무에다 대고 흙을 떨어서 아줌마가 피해를 본 것이라도 있어? 어쩌면 여자는 자연보호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. 따지자면 나무는 교회 소속이었다. 너희 하느님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으면 당장 사람부터 사랑해봐, 이 아줌마야. 아니, 이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나 걸고 있는 댁을 하느님이 보시면 뭐라 하겠어. 기갑의 성질대로라면 여자가 쩔쩔매도록 확실히 더 눌러주었을 것이었다. 그러나 이쯤 되자 기갑은 도망치듯 얼른 샘문을 빠져나왔다. 나무에 흙을 떨어내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우겼지만 다음부터 기갑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별것 아닌 일에 제 잣대를 들이대며 덤벼드는 부류들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피곤할 것이기 때문이었다. 국토 건너편 배밭 한가운데에 있던 사랑교회가 이곳 아파트 단지 옆으로 이전해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. 개구멍 쪽에 있던 대형 갈비집이 폐업을 하고 나가자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왔다. 그 건물에서는 갈비집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느냐 정기적으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나왔다. 예배나 모임이 끝나면 신도들이 종종 고기를 구워 먹기 때문인 모양이었다. 늦은 밤에 퇴근한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하면 갈비집 마당으로 갔다. 영업이 끝난 갈비집 마당은 비어 있어서 하룻밤쯤 주차하기에 나쁘지 않았다. 그러했던 곳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들은 임시 주차를 했던 공간을 잃었다. 그곳이 식당이었을 때 주차하던 버릇 그대로 주민들이 교회 마당의 빈터를 계속 이용하자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마당가에 흰 띠를 둘러치고 편말을 세웠다. 교회 언저리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. 며칠 후 교회 측은 흰 띠에 반짝이 띠를 이중으로 덧대어 쳐놓으며 영역 표시를 확실히 했다. 이리저리 현란하게 쳐놓은 교회의 반짝이 띠들은 사람들의 근접을 잘 막았다. 그 후부터 교회 마당이 텅 비어 휑했다. 밤늦은 시간에 차를 댈 곳이 없는 주민들이 교회 마당을 이용해 주차를 한다고 해도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차들은 대부분 빠져나갈 것이었다. 교회는 잠깐이라도 빈터를 내줄 필요성이 없음을 확실히 내보였다. 기갑은 백구동 807호의 우편함에서 몇 가지 명세서를 빼낸 뒤 바지 주머니에 질러 넣었다. 엘리베이터 대신에 층계를 이용하여 집으로 올라가다가 기갑은 6층에서 멈춰 섰다.
창가에 서서 사랑교회를 내려다보았다. 오래전 사랑교회가 배밭에 있었을 때 기갑은 둘째 아이를 그곳에 보냈었다.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비인가 어린이집인 것을 알고도 아이를 등록시켰었다. 아직 기저귀를 떼지도 못한 유아를 배밭에 선교원에 보낸 이유는 그곳이 곧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을 거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. 당시 기갑의 부인 미영은 도심에 점포를 얻어 옷을 팔았었다. 집으로 들어온 기갑이 볼멘 소리로 말을 꺼냈다. 저기 개구멍 옆 사랑교회 말이야. 거긴 사랑교회가 아니라 미워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. 왜요? 기갑이 산에 갔다 오다가 교회에서 나온 여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를 말해주었다. 기갑의 말을 듣고 있던 미영은 사랑교회에서 운영하던 선교원을 떠올렸다. 지금은 훌쩍 커버린 둘째 아이가 예전에 그곳 선교원을 다닐 때가 기억났다.